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체질에 요구하는 영양물을 적당하게 취할 일을 건강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음식으로 보하는 것은 토지에 좋은 퇴비를 넣어서 거름하는 것과 같고 임시약을 쓰는 것은 토지에 비료를 넣어서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선택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체질에 맞는 건강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체질에 맞는 음식 선택이 중요한 이유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장부가 있고 허약한 장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허약한 장부를 알아야 이 허약한 장부를 보호해주는 음식을 알 수가 있고 이 보호해주는 음식을 알아야 내 자신의 허약한 장부의 기능을 올리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장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괴로운 질환,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함 등을 동반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오염, 아파트처럼 밀폐된 생활 공간, 스트레스와 같은 이유들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 완치가 힘들고 재발이 많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우울감을 주는 아토피 피부염. 끊임없이 재발하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가려움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서 힘들어하는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 아토피는 그리스어로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이란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일부로부터 흡입되는 물질이 내 몸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피부에 과민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가려움증과 습진이 만성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만성 피부염이라고도 합니다. 예.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피부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신경성 피부염이라고도 합니다. 네. 아토피 그 피부염의 주된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증상을 세 가지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된 증상과 이제 보조적인 증상, 아주 심한 증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주된 증상은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려움증과 습진이 있습니다. 습진은 대개 우리 나이 어렸을 때 2살 이전과 2살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2살 이전에는 대체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입을 통해서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라든지 몸통,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그 걷지를 잘 못하게 되니까 손을 기게 되고 발을 또 기면서 예. 예, 손 안쪽보다 손 바깥쪽과 예, 무릎이라든지 몸통 이런데 예,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예,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 예, 무릎의 이제 반대쪽인 오금 쪽, 예, 사타구니 쪽 이런 접히는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게 아하. 특징입니다. 예, 예. 예, 그 밖에 이제 보조적인 증상으로는 머리부터 얼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머리가 두피에 이물감이 나타나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빨갛게 이제 충혈이 되고 이제 입술에 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또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부를 긁으면 빨갛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하얗게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고 네네. 땀이 날 때 피부 모공 쪽에서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가려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손이나 발에 나타나는 가려움 증상이 또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태선화가 되고 습진이 심하면서 각질화가 되면서 농까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 묘기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예. 사실 저한테 이제 묘기증이 있거든요. 네. 예, 긁으면 긁는 대로 그림처럼 이제 올라온다 해서 묘기증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아토피였습니다. 저는 아토피인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근데 아토피는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백색 피부 묘기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나운서님이 피부 묘기증이 일반적으로 긁었을 때는 빨갛게 충혈이 아, 되는 경우고 네네. 아토피의 환자분들은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긁으면은 예. 하얗게 일어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우 제가 제 얘기 같아서 깜짝 놀라서 이제 네. 여쭤봤는데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아토피가 뭔가 강한 자외선, 또 높은 기온, 땀 분비 등으로 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예, 그 많은 자외선과 높은 온도는 피부에 이제 자극을 주면서 피부에 이제 건조증이 오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땀의 유무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아토피가 나타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제가 환자를 보다가 보면 여름에 땀이 날 때는 오히려 아토피 증상이 사라지는데 예. 찬바람이 불면서 예, 날씨가 따뜻해기 전까지 아토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땀의 유무에 따라서는 체질이라든지 피부의 장벽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하. 이때는 이제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땀을 내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고 예, 예. 오히려 땀을 내지 말고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발라주어야 이 아토피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뭐 겨울철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아토피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예.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면역학적인 이상 반응입니다. 면역학적으로 내 몸에 알러지 반응이,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피부에서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예, 주거 환경이라든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절에 따른 꽃가루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고 예, 네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나의 몸의 이제 장애 상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 5번째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 아토피 피부염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초 대사량이 빠르기 때문에요. 체내에 열이 많아서 아토피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한방에서 이 경우는 이제 폐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아이들의 오장육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기혈이라든지 인체의 전기신,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 성장기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미루면 뭔가 이제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아토피의 주 증상이 가려움증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충분하게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성장, 키가 잘 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 아이들의 경우에 가렵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나타나면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틱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팩트 체크에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아토피를 예방하려면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 네. 그 땀 흘리면 더 가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시원한 곳에서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 계절과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아, 네네. 예, 그 아이들의 경우에 체질에 따라서 더운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키워야 되고 예. 특히 아이들이 계절적으로 봄과 여름에는 약간 땀을 내줄 수 있는 그 옷이라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가을과 겨울에는 약간 땀을 내지 않고 보습을 시키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건강 팩트 체크 두 번째입니다. 보습제를 자주 듬뿍 바르는 것이 좋다. 네. 아토피하면 보습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박사님과 이런 대화를 미리 나누지 않았다면 저는 무조건 보습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좀 체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체질인데 이때는 보습이기 때문에 예. 피부의 장벽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건조하고 약하신 분들은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이에 반해서 피부가 우리 한국말로 개기름이 좀 흐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지방이 많고 이런 분들이 피부 장벽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습제를 오히려 많이 발라주면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아토피는 유전이 된다. 네, 이거는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예, 원인이 첫 번째가 유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 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80에서 90%가 유전이 되고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가 유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아토피 피부뿐만이 아니라요,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알러지 결막이라든지 천식의 경우에도 이 아토피 피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력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육류와 고단백 식품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어디서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을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좀 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양검의 칼날입니다. 우리 인체는 살아가면서 단백질이 필요한데 고단백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한방에서 이분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데 고단백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면서 한방에서 위와 장애, 식적과 담음이 쌓여 있는 분들은
고단백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예. 이에 반해서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허약 체질인 경우에 또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알러지 반응만 없으면 고단백 음식을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목욕을 자주 하면 좋지 않다. 흔히 이제 샤워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분들한테는 샤워를 좀 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두 가지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본인이 평상시에 땀이 좀 잘 난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피부 장벽 쪽에 이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땀이 잘 안 나고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욕을 자주 하는 것보다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꼭 목욕 후에 목욕을 하셔도 목욕 세제 부드러운 걸 이용을 하시고 보습제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목욕을 한다고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아니군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고, 그래서 젊은 분과 나이 든 분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목욕을 적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40 전에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높고 신진대사가 빠르면서 예, 예.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이때는 적절하게 목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치료해도 소용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치료를 좀 멀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토피 피부의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본인의 내부적인 원인이 다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 증상이 사라졌어도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한 3, 4개월은 몸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에 맞게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몸에 약해진 원인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부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우리 몸속 어딘가에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한의학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5가지의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은 한방에서 체질 개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의 이제 과잉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시는 것이 면역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은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면역이 과잉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알러지나 아토피입니다. 이에 반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에이즈라는 병입니다. 면역력도 그래서 면역의 과잉이냐 면역의 부족이냐를 적절히 조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토피에서 땀을 내는 게 맞는지 안 내는 게 맞는지 이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지금 현재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땀이 조금 나야 내 몸 안에 독소, 찌꺼기가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추울 때 땀을 내게 되면 피부 자체의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열이 많은 경우에는 땀을 내야 되고 열이 별로 없고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에는 땀내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제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가진 체질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습할 때 아토피가 심해지시는 분이 있고 건조할 때 심해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한방에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폐와 이제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적인 요인인데 이때 이제 음식이라든지 정신적인 요인으로 아토피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유를 먹거나 어떤 달걀을 먹었을 때 아토피가 온다.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때 아토피가 좀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고 위와 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체질 개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상태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심장의 화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피부의 장벽이라는 경우는 우리 피부의 맨 바깥층,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이 외부에 이물질이 가장 접하는 부분인데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가 가렵다는 것은 혈이 허해서 피부에 장벽에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겉에서는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의 장벽을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몸 안에 기혈을 보호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지종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알아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될까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증상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 열이 있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에는 보혈시키면서 화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차가 당귀, 적작약, 건지황, 황금을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600cc 넣고 중간불로 해서 한 25분 정도 달이면 110cc 정도 나오니까 이걸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습진이 있으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진이 있을 때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에서 대소변을 조절을 하면서 소변으로 이뇨를 시키면서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은 우리 혈액의 찌꺼기잖아요. 우리 피를 막게 해주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게 치자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삐거나 부을 때 치자떡을 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치자는 심장의 화를 꺼주면서 습진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치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아토피 피부는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나무 잎사귀 죽엽, 그 다음에 보혈을 같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귀와 적작약을 각각 5g씩 이용을 하시고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6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하시면 110cc 정도 나오니까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항상 식사하고 병이 피부 쪽은 우리 몸의 5단계로 피, 육, 맥, 근, 골 가장 안쪽에 있고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꼭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제 건지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지황을 말린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를 뭐 생지황으로 끓여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예, 생지황으로 이제 끓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조금 더 열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얼굴이 좀 붉어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때는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피부가 건조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당귀와 적작약, 예, 건지황과 예, 황금을 각각 5g씩 이용한 차 요법인데요. 예, 당귀와 적작약은 보혈을 시키고 건지황은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하면서 피부에 활력을 갖게 해줍니다. 예, 그런데 건조하면서 열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방에서 폐주 피모기 때문에 황금으로 피모에 열을 꺼주면서 예, 건조한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차 요법입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자, 박사님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는 예. 오늘 좀 차가 진하고 예. 되게 농도도 짙은 것 같고 겉보기에 그냥 딱 한약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쓰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쓴맛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엄청 달고 저는 진짜 되게 단 느낌이 많이 예, 느껴졌습니다. 이게 건지황이 예. 이제 좋은 생지황을 가지고 예, 좋게 만들고 이제 좋은 건지황 약간 단맛이 나고 예. 황금이 좀 많이 쓴데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예, 본인의 이제 체질하고 좀 맞으면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네네.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맛이 느껴져도 그냥 달다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되게 맛있게 차가 느껴져서 예.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압법도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건조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예,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을 수기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용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예, 용천이라는 혈자리는 자신의 발을 살짝 구부리면 발 끝에 예, 발가락 쪽, 발 안쪽에서 3분의 1 지점, 발끝에서 3분의 1 지점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용천혈인데 예. 용소숨 친다는 용자와 냇가, 냇물천자의 천입니다. 샘솟는다는 천. 예, 그래서 이 용천을 이때는 그 쇠젓가락, 예, 금속 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젓가락 얇은 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예, 이 볼펜이 젓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천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자극하고 5초 쉬고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혈자리는 어제라는 혈자리인데요. 예. 수태음 폐경의 형혈입니다. 화를 꺼주는 혈인데요. 예, 엄지손의 내측에서 엄지에 쭉 손목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을 어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이제 가운데를 그 손바닥 쪽으로 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때도 열을 좀 꺼줘야 되기 때문에 금생수 원리에 의해서 쇠젓가락을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 하고 다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예, 어제혈부터 상부를 먼저 하시고 용천혈을 이용을 하시고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피부에 습진이 있으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후계혈과 삼음교혈입니다. 후계혈은 우리가 주먹을 살짝 쥐시면은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타고 가다가 보면은 뼈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방에서는 본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절을 수젓가락으로 자기의 엄지손가락 쪽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음교인데 이 삼음교는 소변을 시원하게 소통시키면서 습진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안쪽 복숭아 내측의 삼촌인데요. 내측의 삼촌은 본인의 손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을 복숭아 내측의 윗부분에 대시고 그 두 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42이고요. 예. 그리고 키는 169, 예. 몸무게는 48kg예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예.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제가 손발이 차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 밑 떨림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러진 않는데 매일 뭐 한 번 정도?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 가끔 어지러움 증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헛기침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허약 체질이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병원에서 특별히 그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네. 병원에서 지금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그 건강검진상 빈혈 수치는 어떻습니까? 그건 항상 정상이었어요. 정상이고. 네. 그다음에 그 기관지가 안 좋고 헛기침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도 목에 뭐 이물감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약간 있어요. 그 헛기침이 나올 때 목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기침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한 그 느낌이 들어서 헛기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물감이 잘 사라지지 않는 거죠? 네. 했을 때는 사라지는데 좀 있으면 다시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 이물감이 이게 있는 게 얼마나 되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초등학교 네. 예민하고 꼼꼼한 편이세요? 네. 그 지금 이 이물감 때문에 그 기관지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안 받아봤어요.
지금 생리는 주기가 일정하십니까? 네, 일정해요. 예, 초경은 언제 했나 기억나세요? 중학교 2학년 때요. 2학년 때요. 생리통은요? 생리통은 있다가 예, 그 출산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예. 자연분만이신가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수족냉증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네. 수족냉증이 있으면서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거의 매일 가고요. 예, 하루나 이틀 안에는 그 가고 있어요. 예. 설사는 거의 안 하시고요. 네, 예. 음료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여름에는 좀 차가운 거를 먹는 편이에요. 예, 시원한 거, 그 차가운 거 먹으면 뭐 특별히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뭐 다른 그 직장 근무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예. 지금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목이 좀 잠긴다든지 말하기 좀 싫다든지 이런 증상 나타나는 거 있으세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근무 조건은 아닌데요. 예. 좀 하게 되면 예. 좀 이제 목이 더 잠기거나 그런 증상은 있어요. 예.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 이 증상도 좀 오래됐습니까? 네, 오래되긴 했는데요. 예. 이거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예.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런 정도 있거든요. 예. 지금 특별히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약은 없어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은요? 체질 검사는 안 받고 예. 한의원에 가서 한약 이렇게 지어서 먹어본 적은 있어요. 네. 술 하실 수 있으세요? 술이요? 예. 술은 예. 맥주 한 잔 정도, 근데 자주는 안 마시는 편이에요. 아, 술 한 잔 하면 얼굴 붉어지는 거 있습니까? 예, 조금 있어요. 예, 한 모금만 해도 많이 붉어지세요? 아니요, 한 아, 모금 정도로는 안 그런데 예. 한 잔 정도 마시면 약간 심하게는 아니고요. 예. 약간 빨개지는 정도예요. 예. 그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네, 예,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손발이 차면서도 에어컨을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면 에어컨을 약간 더울 때만 이렇게 시원한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 네. 에어컨이 항상 선선하게 있는 걸 좋아하시나 해서요. 에어컨을 켰다가 예,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예, 다시 또 끄고 끄고 온도에 좀 민감해서 네, 예, 예, 그런 편이에요. 예. 왜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봤냐면 그 이제 네. 친구분들 중에도 손발은 차면서도 이렇게 네. 얼음물 좋아하고 에어컨을 지금 본인은 약간 선선해지면 에어컨을 좀 피한다든지 이러는데 어떤 네. 분들은 그 손다리가 차다고 하면서도 시원한 걸 좋아하고 에어컨을 계속 옆에 시원한데 이제 찾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본인은 이제 손발이 차고 그 다음에 빈혈 증상은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빈혈 수치는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잠깐씩 어지럽잖아요. 예, 이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피가 부족한 건 아니고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양기, 이제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 기관지 쪽도 지금 인후 쪽이 이제 말을 많이 하거나 좀 본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인후 쪽이 좁아지면서 거기에 건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물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아까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허약 체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체질이 소음인 체질이고 몸 자체가 손다리가 이제 차면서 기력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네. 운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운동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예. 걷기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예, 매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해요. 4번 정도요. 예. 네. 하고 오면 좀 피곤할 때는 없습니까? 걷기를 해서 피곤한 거는 없어요. 예. 오히려 하니까 더 몸은 좀 괜찮아진 가벼우세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생리하면서 그 냉이라고 하는 분비물 증상, 분비물은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생리를 하면서요? 아니 이제 평상시에요. 예, 냉대야라고 평상- 하는데 찌꺼기 네. 분비물이요. 조금 많지는 않고 조금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황기 6g, 네, 예, 황정 6g, 네, 예, 당귀 청궁 4g. 네, 음식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예, 청양고추도 드십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그 안 정도는 못 먹어요. 먹고요. 네. 새콤한 것도 좋아하세요? 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기관지 쪽이 나쁘니까 오미자 4g, 감초 4g.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그 300cc 물 700cc 넣고 네, 예, 중간 불로 한 20분 정도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는 하십니까? 아니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안 하세요. 예, 그러면 네.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먹고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네. 예, 4개월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원장님, 예. 그리고 제 오른쪽 눈밑 떨림이 한 1년 정도 예, 지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거라 따로 안과에는 가봤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 밑에 떨리는 것은 지금 안과에 가서서 안구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근육에서 그 네. 자체가 근육이 활동을 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인이 네. 허약 체질이기 때문에 그 눈 밑으로 해서 기혈 공급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하시고 평상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많이 보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보는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출퇴근이나 이제 집에서 쉴 때는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눈떨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하는 것보다 한 50% 정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약을 한방차 요법을 드시면 눈 밑에 떨림도 좋아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는 것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네. 도움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네. 됐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고요? 아, 추가는 없고요. 한번 알려주신 대로 네네. 해보고 이제 괜찮아지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방사요법 해보시고요. 또 이제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 언제든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이 31살이고, 예. 키는 한 170cm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비만이에요. 한 120kg 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통풍을 앓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애미로서, 예. 지금 걱정이 좀 돼갖고, 네.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아드님 상담이시군요. 예. 예.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이 현재 통풍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예, 이 통풍을 언제 진단받으신 겁니까?
제 아들 말로는 군대 있을 때가 시발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지가 이런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고 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현재는 이제는 양방에서 약 먹고 있죠. 예. 그러면 군대에 갔을 때는 체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군대 갔을 때도 좀 뚱뚱했어요. 예? 그때도 체중이 조금 과체중이었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뚱뚱했어요. 예. 체질적으로 조금 네. 한방에서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오장육부에서 저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체중이 좀 과체중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아드님이 그 통풍 약은 그때 발현이 되었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증상이 나타났었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예. 이제는 발이 불편하다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통풍이 이제는 그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발에 이제 저한테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경련이 오고 이제 막 그렇게 아픈가 봐요. 고통이 이렇게 해서 예.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는 한의원에도 좀 다녀보고 예. 이렇게 근데 지금 병원에서 좀 한 달씩 갔다가 약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통풍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실 텐데 내 몸에 이제 혈중에 요산이 많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체중하고 두 번째는 이제 콩팥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네네네. 혈중에 요산이 있어도 내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통해서 요산을 계속해서 많이 배출해 주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 네. 아드님이 허리 이 통풍약 말고 다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직장 일은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술 하세요? 많이는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씩은 하나 봐요. 예.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는 편이세요? 별로 표시 안 남. 아니요, 그거 빨개지는 제가 저희 있는 데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항상 이 콧잔등에 이렇게 딸기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드름 이렇게 예. 된 것처럼 그게 있고 늘 이렇게 제가 저 얼굴에 홍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도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이 사춘기 때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좀 얼굴에 여드름 자국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남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얼굴에 지금 현재 홍조가 있는데 이제 코 끝부분으로 항상 그 홍조 붉은색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홍조인지 무슨 어떤 피부에 트러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좀 하고 나면은 육류 같은 거나 조금 먹고 그러면 코통, 이 코에 뾰족한 그 부분이 좀 안 좋죠. 예. 예. 아드님 땀 많이 흘리세요? 네, 더위를 많이 타요. 예. 현재 그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합니까? 2끼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두유 정도 이렇게 먹고 점심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드님 이제 체중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 조금씩 먹어도 좀 과체중이 들고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앉아서 하시는 일입니까? 네. 예. 운동 같은 건 평상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 말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드님의 경우에는 일단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체중 관리를 위해서 아드님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태음인 체질이니까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이때 하실 수 있는 건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 주로 집에 와서 식사합니까? 밖에서 밖에서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집에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는 바깥에서 해결하고 올 때도 많아요. 예. 밖에서 해결하고 올 때 엄마가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일하고 오면 이렇게 뭐 네. 음료수라도 한 잔 준다든지 아까 두유라도 한 잔 준다든지 과일 준다든지 이런 간식을 과일 좀 위주로 줍니다. 예. 아드님 속 피부가 좀 하얗고 고운 편이세요? 예. 예. 우리 이제 어른이지만 그 예. 아이들 피부가 대체로 좀 곱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기들 피부처럼 좀 고운 편인가 해서요. 고운 편인데요. 그 예. 비만이라서 그런지 예. 그 몸에도 그런 어떤 뭐랄까 트러블이요? 그렇죠. 그런 예. 게 좀 있어요. 예. 지금 아드님은 이제 엄마가 방금 이제 과일을 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체수분 용량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체중이 잘 증가하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드님이 집에 왔는데 배고프다고 하면 먹고 싶은 거 주는데 배고프다고 하지 않으면 일체 안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또 일을 하니까는 예, 저도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는 예, 그냥 저 바깥에서 해결하고 오든지 집에 와서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하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드님이 배고프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예. 예, 그런 거 없는데 이제 두유라든지 뭐 아침에 출근하니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예. 엄마가 대체로 네. 이제 뭐라도 하나 먹이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네네. 예. 지금 아드님의 경우에는 그 몸 안에 이제 체수분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체지방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여기서 지금 통풍인데 체중 관리가 되어야 몸 안에 혈중에 요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아드님의 경우에는 그 태음인 체질이라 체중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배가 아침에 고프지 않다고 하면 일체 아드님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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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요즘 진료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저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년대나 70년대는 우리가 먹는 게 대체로 밥하고 김치 정도 이렇게 됐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없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우리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그 저녁 때 뭐 모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드님의 경우에는 몸 안에 지금 열이 많기 때문에 땀으로 배설을 하려고 해서 땀이 많이 나는 건 좋고 그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 드리지 말고 저녁 때도 아드님이 배고프다고 하면 먹고 싶은 거 주면 됩니다. 단 여기서 먹고 싶은 건 이제 엄마가 조금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라라는 현상에 의해서 식탐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통풍과 지금 아드님 경우에는 이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유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갈근 10g. 갈근 10g. 예, 창출 10g. 창출? 예, 네. 10g. 예, 진피 10g. 네? 진피. 김치요? 아니요, 진피. 예, 귤 껍질이요. 예, 귤피. 귤피? 예. 예. 아드님 매콤한 거 잘 먹습니까? 아니요, 저 잘 안 좋아해요. 아, 매콤한 거 잘 못 먹어요? 네네. 예, 그러면 거기에 감초 4g. 감초 4g. 예, 그 네 가지를 물을 700cc 넣고 네. 예, 그 다음에 20분 정도 끓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하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드님은 지금 체질이 몸 안에서 열이 있어서 시원한 거 좋아할 텐데 그 따뜻하게 먹일 필요 없이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네. 그 물 먹다고 물이 갈증 나면 그때 그 차 요법을 하루에 2번씩 주세요. 아, 네네네. 예. 그런데 그걸 배 안 고플 때 주시지 마시고 아들이 배고파서 뭐 먹겠다 그러면 그 차 요법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 체중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박사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 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방송국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관리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이 경우도 이제 체질이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이제 추위를 타고 피부에 이제 장벽이 약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꼭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평상시에 열이 많으면서 피부 장벽이 튼튼한 사람은 저녁은 소식을 해주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땀을 좀 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생활 속 관리 물론 힘들겠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